안녕하세요. 원린도 캠입니다. 오늘은 피그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이브로에 들어오시면은 한국인들의 순매수 결제 금액이 있죠. 자, 거기서 한 9위 정도 하고 있는 것이 한 8위 정도 하고 있죠. 8위 정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피그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물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2025년도 들어서 피그마는 단순히 디자인 툴을 넘어서서 아무래도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까지 아우르는 그런 종합 협업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 특별히 AI 신제품 이런 것들의 기능이 2025년도의 실적의 핵심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인해서 아무래도 IPO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다시금 반등될 수 있는지, 자, 그러한 적정 주가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그마의 재무지표 자체는 예상을 상회하는 강력한 성장세를 일단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로 본다 하더라도 2억 5천만 달러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41% 정도 증가됐고, 가이던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10억 2,100만 달러에서 10억 2,500만 달러에서 전년 대비 한 37%는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난갭으로 영업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조금씩 일단 늘어났습니다. 1,150만 달러,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한 5%가 되고 있다. 순이익도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캐시프로 이런 것들 다 마진이 한 24%까지 늘어나고 있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이런 것들도 한 16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넷달러 리텐션 레이트 있죠. 요건 아무래도 기존의 고객 기반에서 자, 그때 순매출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이 한 129%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1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고객 기준으로 해서는 ARR 자체가 상당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연에 한 10만 달러 이상의 지불 고객이 42%가 늘어났다는 것들, 그 다음에 90%대로 일단 총 마진이 늘어나면서 최상위권에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지속적인 R&D라든지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확보가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AI 기능이 출시에 따른 단기 마진의 압박이 예고되고 있지만은 높은 프리캐시프로 이런 것들의 선순환이 되면서 고객의 확장이 실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나쁜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일단 고무적인 것은 한 넷달러 리텐션이 있죠. 여기서 129%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고객 기반에서 자, 거기서 순매출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느냐 했을 때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런 걸 통해서 고객에서의 매출이라든지 복리 성장이 매우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폴춘 500기업 중에서 95% 이상 475곳 이상이 갖다가 확보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간 지출액이 10만 달러 넘는 초대형 고객도 빠르게 누적의 증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2025년도 이제 아웃룩이죠.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분기별로 봤을 때 3분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풀리얼 두 가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63에서 한 265밀리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률이 있죠. 여기서 한 33% 정도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 한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자, 2025년도를 일단 아웃룩을 봤을 때는 1021에서 1025까지 된다 말씀드렸고, 특별히 한 37%, 그래서 한 33%에서 한 37%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한 37%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일단 지금 이제 성장률은 일어나고 있다. 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도 88에서 한 98밀리언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통해서 아무래도 나중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구할 때 봐야 되니까, 성장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성장이 가다가 이렇게 좀 꺾인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약간의 부담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 하락의 또 원인 자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락급의 해제 일정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겠죠. 특별히 1차의 조기가 있는데, 이런 게 일부 임직이라든지 서비스업자들이 2025년도 9월 5일 일단 시장 개시했을 때 보유분이 한 25%를 갖다가 실적 발표 후에 조건을 충족 시 약간 좀 물량을 털지 않았나.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에 또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고, 자, 2차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26년도 1월 27일까지 상장 후 180일입니다. 그때까지의 소급 조정이 가능하다. 이때는 일단 VC라든지 임직원들, 좀 초기 투자자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일단 스테이크 조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물량 자체를 갖다 턴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큰 폭의 영향 없이 털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목에 다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차를 본다 하더라도 장기 락급된 그런 대주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2025년도부터 해서 6월까지입니다. 2026년 6월까지. 자, 그때마다 매 분기의 종가 기준으로서 부분 순차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 한 10에서 한 20%의 점진적인 해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다면 2026년도 6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등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있지 않겠는가. 올라갈 때마다 좀 물량 자체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는 한번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피그마도 있고 어도비도 있고 캔바라든지 스케치라든지 인비주얼 이렇게 있죠. 근데 인비주얼라든지 스케치 이런 것들 아무래도 매출이 좀 적으니까 좀 제껴놓고 요 세 가지 업종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자체는 7.5억, 그 다음 215억, 30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주요 강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클라우드에 협업된 그런 AI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 독점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아무래도 어도비는 안정성은 있고 포토샵 이런 데 강력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 캔바는 사용의 확장성이라든지 교육 이런 데 개인 시장에 강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본다면은 한 300에서 600억 정도, 여기는 1,400에서 1,500억, 여기는 260억에서 560억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AI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성장률을 좀 많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수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 피그마하고 어도비, 그 다음에 동정, 사스의 지금 업계 평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시총은 아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일단 PS 레이쇼 있죠. 이거는 19배에서 한 23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피그마. 자, 그런데 어도비 같은 경우는 6.2에서 한 7배 정도 받고 있죠. 이건 4.4배고. 자, 이렇게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성장이 조금은 지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의 성장이 41에서 48까지 왔는데 지금 본다면 아까 보셨듯이 33에서 한 37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고 여기는 10에서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는 조금 더 많이 줄 수가 있다. 자, 그런 점이 되겠죠. 자, 요 정도는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분도 여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배수는 조금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른 이자 삭스 기업들은 20에서 한 25% 정도의 매출이 성장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도 한 2배 정도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총이익률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달러 유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다른 데 비해서 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좋은 모양이 있고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좋은데 자,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41% 됐다가 33%, 37%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들 자, 요것이 조금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매출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 23% 됐던 것이 그 다음 17.5%, 17.7%, 그 다음에 10%로서 매출의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매출의 성장률이 크지 않다는 데 있어서 24배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일단 캐션 마크는 좀 붙는다는 겁니다.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뭐 30%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 조금은 일단 아무래도 이 배수에 대해서 주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PS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026년도에는 조금 일단 떨어집니다. 자, EP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0.3인데 0.21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0.27, 0.41로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꺾였다가 다시금 일단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PS의 성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지금 매출의 레버뉴 성장이 그렇게 일단 돋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수 주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2026년도 되면은 좀 락급도 나오고 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중반이라든지 그런 6월달 지나가야만이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은 반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바로 주가가 돌아 나가기에는 이런 것들도 힘든 모양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과 이익의 성장률 갖다가 한눈에 한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5년도에 있죠. 여기서 한 10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됐던 것이 2030년도 가면 203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물론 더블 정도는 늘어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일단은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35% 이렇게 됐던 것이 계속해서 이 정도로 유지만 내준다면은 아무래도 배수를 갖다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은 안타깝다는 것들. 자, 영업이익 본다더라도 한 18에서 20밀리언인데 210까지 되고 있으니까 10배 정도 늘어나고 있죠.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막 그렇게 큰 폭에 늘어나는 건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배 정도는 뛰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가기는 가는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배수를 갖다가 일단 만족시킬 만한 그런 배수는 되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부터 시작해서 30년도까지 매출의 성장 전망을 봤을 때 AI 혁신, 그 다음에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확장, 그 다음에 플랫폼의 생태계 강화, 이 3대의 성장 동력에서 기반해서 자,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균형을 이루는 그 교과서적인 사스 성장 곡선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 한 1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030년도에 20억 달러까지 2배 이상의 매출이 확대된다는 것들. 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역시도 1에서 한 10% 이상으로 10배 정도는 확대가 된다는 것들이겠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시장의 점유율이 1위가 되겠고 AI의 신시장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들, 역동적인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삼박자를 갖추고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장기적으로 위상을 갖다 공고히 하면서 길게 본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바로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하려면 일단 배수를 알아야 되는데 피그마 같은 경우는 한 23.5배수 정도 되고 있죠. 현재 모습 속에서 보통 일단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0배수까지는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도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6배수 정도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면 아까 보셨듯이 2010년도 있죠. 그때 매출이 1258.33밀리언입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밸류에이션 있죠. 그걸 곱해줬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주식수로 나눠주니까 한 72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현재 지금 이제 배수를 받았을 때 이야기고, 아까 보셨듯이 한 6배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배수 정도 되는데 지금 매출의 성장률이 지금 아까 보셨듯이 33에서 37%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가이던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수에다가 한 3배 정도 주니까 한 18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요 정도 가면 적정되는 그런 지금 현재 배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한 55.6달러 정도가 현재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랑 요 50불대 요 가격대가 지금 현재 주가하고 그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성장이 더 많이 꺾인다 했을 때는 12세수까지 줄 수 있다. 그렇다면 한 37불까지도 갈 수 있다. 저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는 현재 모습에서 50불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겠는가. 현재 적정 주가를 본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서부터만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큰 폭으로만 떨어진다. 자, 거기까지 보지는 않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반등을 해서 다시금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특별한 지금 이제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고 성장 자체가 밋밋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매출과 이익 성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밋밋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50불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일단은 옆으로 기는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되면서, 자, 어느 정도는 일단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